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제 구글이 기존에 이제 게임에만 부과했던 인앱 결제 수수료, 그러니까 플랫폼 수수료 30%를 게임 이외의 콘텐츠, 네이버에서 이제 웹툰도 많이 보시고, 유튜브 프리미엄도 하시고, 카카오 페이지에서 만화도 많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멜론 같은, 지니뮤직 같은 이제 음악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구글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유료로 들으실 텐데, 그 부분은 그 전에는 30%의 수수료, 플랫폼 수수료를 받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새로이 받으려고 하는 이제 좀 움직임이 기사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컨텐츠 업체,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 업체, 또 게임 업체, 또 다른 기타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이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리포트를 준비하면서 좀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같은 네이버 웹툰, 같은 멜론이라고 하더라도 애플, 그러니까 아이폰 쓰시는 분과 삼성폰,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이제 폰을 쓰시는 분의 가격이 틀립니다. 예. 보시면, 예. 네이버 쿠키 하나에 애플에선 120원이고 구글에서는 100원이고요. 예. 우리 또 많이 쓰시는 멜론 같은 경우에는, 예. 가격 차이가, 예. 많이 납니다. 그래서 평균 한 43% 정도? 예. 37%? 네, 37%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애플에서는 30% 수수료를 게임이든 음악이든 모든 콘텐츠에 상관없이 그전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비쌌던 거였고, 구글은 게임만 받았습니다. 게임만.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한 가격은 애플보다 좀 쌌었고요. 저도 처음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래서 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매출 순위가 게임만 나옵니다. 게임만. 예, 여기에 보면은 게임만 나오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게임 이외의 콘텐츠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게임도 나오지만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이런 시리즈라든지 게임 이외의 콘텐츠에 대해서도 매출이 잡힙니다. 애플 앱스토어인 경우에는요. 근데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면 많은 콘텐츠들의 가격이 애플처럼 올라갈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냐면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공정위에서 지금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그러니까 구글이 새롭게 비게임 콘텐츠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분을 저지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통과 가능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저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게 만약에 법이 집행이 되려면 지금 현재를 유지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기업, 애플하고 구글하고 다르게 되는 거죠. 애플은 30%를 받을 수 있는데 구글은 못 받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이번 리포트를 쓰면서 알게 됐는데, 네이버 웹툰이 국내에만 보는 게 아니라 해외도 많이 보잖아요. 해외에서는 30% 수수료를 구글 플레이에서도 지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만 예외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국내랑 해외랑 같은 콘텐츠인데 어디는 수수료를 내고 한국은 안 내게 되주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집행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구글이 이런 상황을 사실 지난 4, 5년 동안 묵과를 해줬던 거거든요. 근데 계속 네이버랑 카카오에 너네도 해외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서 너네도 내야 된다라고 계속 권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낼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영향에 대해서 리포트를 좀 쓰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예, 이게 이제 그겁니다. 일본의 애플 앱스토어와 예, 구글 플레이의 차이인데 보시면은 일본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둘 다 예, 이렇게 매출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카카오의 피코마거든요. 예, 그리고 요게 라인 망가고 예, 이 다 그 구글이나 애플이나 둘 다 30%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 일본은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예, 이렇게 그 지불을 하기 때문에 구글이나 애플이나 네이버 웹툰은 둘 다 매출 순위가 랭킹이 됩니다. 그 파장이 얼마나 크냐면 그 네이버의 이제 그 2019년 게임 이외의 유료 콘텐츠, 그러니까 이제 뭐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그 브이라이브 같은 요러한 게 거래액이 연간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에는 구글에 수수료를 안 냈었는데 만약에 구글에 새롭게 30% 수수료를 부과하면 이제 구글 플레이의 마켓시어가 우리나라에 한 80% 정도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연간 840억 원의 수수료를 예, 그동안 안 냈다가 새롭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커지겠죠. 840억 원. 그리고 이게 카카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커집니다. 카카오는 이 멜론이라는 그 음악 콘텐츠가 연간 한 6천억 가까운 그 매출액을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도 국내에서 거래액이 한 2,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 합하면은 뭐 8,500억이 더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0% 수수료를 새로이 부과하면 약 2천억 원의 없던 수수료를 예, 구글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사실 큰 일이죠. 예, 큰 일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그 뭐 이 수수료를 가격에 전가를 해도 워낙 그 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컸기 때문에 과거에 멜론 보면 예, 그 가격이 이렇게 2016년에 인상을 해도 꾸준히 유료 가입자가 늘면서 예, 그 소비가 줄질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추세를 보면 가격이 이렇게 인상이 되면 예, 소비가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포화가 됐고 경쟁 서비스도 워낙 많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구글이 수수료를 올려서 그게 이제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가 된다라면 이런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글이 새롭게 게임 이외의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멜론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는 약 한 연간 1,000억, 카카오 입장에서는 연간 한 2,000억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할 거고, 뭐 그거를 그대로 그 네이버 카카오가 지불을 하기는 어려울 터이니 현재 애플처럼 콘텐츠의 가격을 인상을 해서 그 수수료를 지불을 할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 가격을 인상을 했을 때 네이버 카카오의 이익이 그 GP마진, 예, GP마진이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를 이제 저희가 좀 분석을 했는데 정확하게 43% 가격을 인상을 해야 그리고 인상했을 때 소비가 변하지 않아야 과거와 동일한 GP마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43% 가격을 인상했을 때 소비자들이 그거를 다 난 43%는 낼 수 있어. 다 그렇게 할 거냐? 안 그렇겠죠. 예. 나 이제 이거 안 할래. 라고 그 소비를 줄이겠죠. 예, 줄이겠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인상됐을 때 소비가 감소가 된다라면, 예, GP마진이 36%가 감소가 됩니다. 20% 인상했을 때 소비가 불변을 해도, 예, 32%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가격 인상에 대한 이 영향은 구글은 당연히 수수료가 늘어나니까 긍정적이겠죠. 하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비용이 늘게 되고 거기다 소비까지 줄어들면 그 이익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카카오는 이제 플랫폼이죠. 거기에 이제 웹툰을 올리는 작가라든지 그리고 멜론에 음원을 공급하는 음원 제작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동일하겠죠. 이 CP에 대한 수수료는
원래 가격에다가 이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얘네들은 그 구글의 수수료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나 방법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애플 아이폰이 그런데 그 휴대폰 상에서 결제를 하면 뭐 40%, 30% 비싼 가격으로 이제 결제를 할 텐데 그거를 PC에서 웹을 통해서 결제를 하면 그 결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낮은 가격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의 가격 인상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애플 앱스토어처럼 웹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이거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 입장에서 과연 그거를 허용해 줄겠느냐, 현재처럼 그거를 지금 못하게 하려고 강제 인앱 결제를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과연 그거를 허용을 해줄 거냐라는 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뭐 그게 되든 안 되든 현재 네이버 카카오는 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연간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2천억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1,000억 거기서의 아까 그 36%였죠. 그거만큼의 어떤 이익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원스토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원스토어. 그러니까 이제 원스토어는 그 기존 구글 플레이보다 플랫폼 수수료가 10%가 쌉니다. 그래서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10%를 세이브할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글 플레이처럼 게임 이외에 그 뭐 웹툰이나 음악 콘텐츠 같은 경우에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그 비싼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방법은 PC 웹에서 결제한다. 두 번째 방법은 원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그 이익의 감소의 폭은 뭐 생각보다 이렇게 크진 않을 수 있습니다. 영향이 이렇게 크진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과연 원스토어로 얼마나 갈 것이냐, 그리고 웹을 통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 구글에서 그걸 허용해 줄 거냐 말 거냐, 뭐 그거는 현재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좀 불확실성의 좀 상황에 좀 그 직면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30%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무차별합니다. 하지만 그 올해 바람의 나라가 이제 원스토어에서 흥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흥행을 했지만 거의 원스토어는 사람들 이 기억 속에 잊혀진 그 마켓 플랫폼이었는데, 바람의 나라가 거기서 좀 유저들한테 수수료가 이제 10% 구글보다 싸니까 그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뭐 여러 가지 좀 이 쿠폰이라든지 뭐 그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좀 프로모션을 하면서 소비자에게 그 혜택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원스토어가 흥행을 했는데, 그래서 마켓쉐어가 원스토어가 10% 미만에서 지금 18%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가 이 구글 가격 증가에 대한 어떤 부담을 원스토어를 활성화시킴을 통해서 해결을 한다 하면은, 네이버 웹툰, 나 이제 구글에 하는 것보다 그 원스토어에 올릴래 해서 원스토어로 이제 네이버 카카오의 콘텐츠들이 이제 원스토어로 많이 이제 좀 그 힘을 실어주면 원스토어가 활성화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원스토어에 그 들어가지 않았던 NC소프트 뭐 이런 큰 뭐 컴투스 이런 큰 그 게임 업체들이 원스토어로 가게 돼서 10%의 그 비용을 절감받게 된다라면, 뭐 지금 NC가 연간 게임 매출액만 한 2조 원 정도 되니까 뭐 10%만 세이브가 돼도 연간 2천억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제 게임 업체들은 원스토어가 활성화되면 이익을 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내용이기도 하고 아직 뭐 현실화가 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제가 좀 장황하고 좀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드리면, 구글에서 기존에 게임만 30%의 그 플랫폼 수수료를 부과를 하다가 새롭게 내년 한 요맘때쯤 뭐 2021년 8월경부터 새롭게
네이버 웹툰이나 카카오 멜론과 같은 빅게임 콘텐츠에도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한다. 그렇게 됐을 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 수수료를 다 부담할 수 없으니 가격을 올릴 것이다. 근데 그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는 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그 유저들은 이 비싼 그 가격을 회피하기 위해서 원스토어와 같은 데로 많이 도망을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스토어가 그전에는 유명무실한 마켓이었지만 원스토어가 활성화되면서 원스토어에 다른 게임 업체들도 입점을 하면서 수수료 수익을 올려서 현재보다 더 높은 그 실적을 올릴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희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원스토어가 내년에 IPO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스토어의 주주가 통신사, SKT가 이제 제일 많고, 그리고 네이버도 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 좀 지금 IPO 시장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그 원스토어의 가치가 굉장히 좀 높아질 것이다. 그러한 수혜를 SKT가 볼 것이다. 뭐 이런 게 이제 그 저희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그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던, 그리고 좀 설명이 부족했던 원스토어에 관련된 설명은 또 저랑 같이 이 리포트를 공동으로 집필을 했던 최남권 위원이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거 같이 참조하셔서 이 부분 제가 좀 못다한 설명은 같이 들으셔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황하고 좀 약간 난해했던 얘기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